일단 뭔진 모르겠지만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여기 64비트 X86일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거의 다 64비트 쓰시니까 윈도우즈 인스톨러 해가지고 요거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폴더를 열어서 폴더 열어도 그냥 열기해서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설치가 되고요. 넥스트. 자, 저는 설치가 되어 있어서 리페어나 리무브가 나오는데 설치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넥스트 하셔가지고 일단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넥스트 하시면 돼요. 저처럼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으시면은 설치하지 마시고 그냥 캔슬 하시고요. 자, 금방 설치 되실 거예요. 굉장히 가벼운 프로그램이라서 설치가 끝나면은 이제 푸티라고 이렇게 윈도우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윈도우 키 누르시고 푸티 실행시켜주세요. 자,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일단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리눅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리눅스를 컴퓨터를 요 앞에다 두고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리눅스는 제가 뭐라 그랬죠? 보통 서버로 쓰인다고 했죠. 서버. 그렇죠? 자, 서버로 쓰인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가 밤 10시 됐다고 갑자기 막 서버 내리고 그러나요? 아니죠. 새벽 5시에 들어가도 네이버는 접속이 돼요. 그 말은 네이버 서버가 24시간 켜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가정하는 서버들은 무조건 24시간 1년 내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 컴퓨터를 냉각도 시켜야 되고요. 왜냐면 1년 365일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전이나 이런데 이런 사고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처럼 큰 회사들은 컴퓨터 한 대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겠습니까? 컴퓨터 수백 대 있어요. 수백 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십 대는 아마 더 넘을 거예요. 수십 대, 수백 대요. 그거를 어떤 건물 하나 안에 두면은 이 기계 놓는데 다 차지하겠죠. 그래서 부지를 되게 많이 씁니다. 이게. 컴퓨터가 부지가 엄청 필요해요. 그래서 구글 이거를 이제 IDC라고 하거든요. 이런 서버만 모아놓는 것을. 여러분들 이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구글 IDC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게 다 컴퓨터거든요. 이게 다 컴퓨터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작은 거예요.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이 부지가 웬만한 운동장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글은 어떻게 할 거, 구글인지 마이크로소프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얘네들 뭐 하려고 하냐면 이 서버를 바닷속에다가 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부지를 많이 차지해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회사의 뭐 어떤 건물 안에다가 비치를 하는 거는 굉장히 공간 낭비다. 한 옛날에는 진짜 컴퓨터 건물 있으면은 회사 건물 있으면 밑에 한 5층을 서버 놓는 데 쓰고 그랬어요. 옛날에. 자, 근데 그러면은 되게 비효율적이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요새는 이거를 IDC라고 해서 부지를 저기 땅값 싼 데다가 건물 하나 크게 져가지고 거기다가 막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자는 서울에 있고요. 뭐 이런 거는 막 저기 경기도 저기 오지 같은 데 만들어 놓고 작업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작업할 때마다 오지를 갔다 와야겠어요? 엄청 불편하겠죠, 그죠? 심지어 이 사람이 만약 부산에 있는 사람이다. 6시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필수예요, 필수.
네트워크로 원격 접속을 해서 서버를 다루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99.9%가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리눅스를. 됐죠? 자, 그럼 원격 접속을 하시려면은 당연히 두 개의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여기 서버 있죠? 리눅스 서버에도 원격 접속을 허용하고 컨트롤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쓴다라고 하시면 여기서도 리눅스에 접근하기 위한 원격 접속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개가 통신을 해야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SSHD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리눅스에 설치된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방금 설치한 이게 푸티가 이제 외부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 쪽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랑 이제 호응을 해가지고 여기서 뭐 하면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푸티 프로그램은 뭐다? 원격 접속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해서 어려운데 우리 좀만 참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 여기 접속을 해볼게요. 뭘로 접속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호스트네임이라고 해가지고 또는 IP 주소. 호스트네임은 요거죠. 네이버.com. 요렇게 쓸래? 아니면 아까 이 IP가 따로 있었죠? IP로 쓸래? 요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뭐 호스트 이름은요, 여러분들 컴퓨터 있죠? 여러분들 컴퓨터의 호스트는 아까 IP는 127.0.0.1이라고 했죠.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도메인처럼 이름으로 바꾸면 로컬 호스트 라는 이름으로도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127.0.0.1을 가리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아니면은 자, 여러분들 요거 여기 cmd 해가지고 아까 그 윈도우 명령 프롬프트죠? IP config라고 해보세요. 보시면은 이제 이더넷 어댑터라고 해서 IPv4 주소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익히 쓰는 IP. 지금 192.168.1.2 저는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은 좀 다르게 나오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이 IP 주소가 공인 IP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 3층 건물 IT 코리아에서 라우터가 뿌려주고 있는 가상 사설 IP예요. 그래서 여기에 외부에서 여기 접근을 못합니다. 이 IP로. 근데 내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내 IP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할 때마다 IP 컴피그 켜가지고 이거 보실 거예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퉁쳐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 IP고요. 이것도 내 IP고요. 이것도 내 IP예요. 아시겠죠? 뭐가 제일 편합니까? 로컬호스트가 제일 편하죠? 자, 그래서 로컬호스트라고 IP는 적어줄게요. 자, 그리고 아까 설명한 대로 IP 뿐만 아니라 포트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면 이 IP를 사용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이 프로그램이 아까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접근을 하려는 거거든요. 어디에요? 이 SSHD라는 거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SSHD는 뭐냐면 이 리눅스 OS 상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SSHD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쉘이라는 배시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기본적인 프로그램 들어요. VRM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만약 깐다라고 가정을 하면 리눅스에 포토샵도 이렇게 깔리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서 사용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윈도우 최초로 설치하면 메모장은 내가 설치 안해도 설치되어 있죠. 이런 것처럼 이 SSHD는 여러분이 리눅스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연히 이제 네트워크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푸티에서 여기 외부 경기도 오지에 있는 내 리눅스 서버에 접근을 하고 싶다. 그럼 첫 번째로 IP를 알아야 됩니다. IP를 알아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저희 거 외부 컴퓨터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컴퓨터를 쓰는 거니까 로컬 호스트라고 한 거죠. 그렇죠? 어쨌든 IP는 알게 됐어요. 자, 그럼 이 입구까지는 도달한 거예요. 컴퓨터 입구까지는. 그 다음에 내가 접근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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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냐.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선택지가 많죠. 이게 IP만으로는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포트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SSH는 포트가 뭐냐면 22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라는 거는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 프로그램을 만든 쪽에서 포트 번호를 정해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정을 통해서 포트를 바꿀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푸티를 이용해서 외부에 원격에 있는 리눅스를 접근을 하시려면 IP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22번 포트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어렵죠? 그죠? 다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내가 신호를 보낼 IP를 적는 거예요. 여기서. 이 프로그램에다. 이 프로그램이 뭐예요? 이거죠. 여기다 IP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트는 뭐예요? 내가 접근한 이 IP, 운영체제가 굴리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22번 포트를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포트 20이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정확히 SSHD라는 애를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 둘이 통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격 접속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접속하시려고 하면 이제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시겠나요?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